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분양하는 제일 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A블럭, B블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양하면 생각나는 동네가 있죠. 네, 계양 신도시가 생각나실 겁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데 이 인천 계양구의 역할은 주로 인천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울과 출퇴근 가능한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다. 가장 큰 장점이겠죠. 실제로 마곡지구와도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순서는 기본 청약 정보 외에도 가격 적정성, 그리고 어떤 주변 호재들이 있는가, 그리고 평면 등 상품에 대한 얘기는 아주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A와 B블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A블럭은 주상복합, B블럭은 아파트 주거 단지 위주입니다. 이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과 같이 연계된 주거, 복합 단지다라는 거고, 길 하나 두고 B블럭은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쪽으로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길 건너면 바로 스트리트몰에 있는 여러가지 상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 공공기여를 한 기부채납 개념인 거죠. 효성 수영장하고 공원까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각 단지의 규모는 A블럭 777세대, 그리고 별도의 오피스텔 97실이 예정되어 있고 B블럭은 566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A블럭의 스트리트 상가는 이렇게 생겼죠. 1층, 2층, 2층 모양이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네요. 밑에서 바라보는 모습 또는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굉장히 예쁠 것으로 보입니다. 1층과 2층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쪽 상가들은 앞에 자그마한 이렇게 테라스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상 복합에 살면 좀 시끄럽지 않나 라고 생각도 하실 텐데 실제로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왁자지껄 떠들고 그리고 소리가 크게 나도 이 소리의 방향, 이 벽에서 대부분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가도 그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상복합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두 개 블럭을 동시에 분양을 합니다. 특별공고가 1순위 일정 같고요. 당첨자 발표는 B블럭이 먼저, A블럭은 그 다음. 오피스텔 청약과는 별개입니다. 중복 청약 물론 가능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중복 청약 가능한데 A블럭, B블럭 둘 다 넣어서 당첨권에 있다고 하면 하나만 당첨이 인정입니다. 바로 B블럭만 당첨 인정. 만약에 내가 A블럭에 더 관심 있다고 하면 같은 1순위 날이라도 B블럭에 청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스트리트 상가몰의 명칭은 디오 아제라고 붙였습니다. 두 단지의 기본 정보를 요약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입주 예정은 25년 8월이에요. 지금부터 약 2년 후 입주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동일합니다. 전매 제한은 1년, 예비 추첨 500%,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일반 분양 777개, 더하기 566개 하면 총 1343세대 규모 플러스 오피스텔이 97실 있는 거 확인하셨죠? 각 블럭의 평면은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호 타입 이쪽은 84A, B, C 타입까지 공유되고 B블럭에 있는 A, B, C 타입, A블럭도 A, B, C 타입 같은 거고 B블럭만 있는 것은 84D 타입만, 그리고 A블럭에만 있는 것은 59 타입, 75, B하고 C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 기준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약 6억 2천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층 분양가가 고층 분양가에 비해서 약 10% 정도 저렴한 거 봐서는 적정하게 최하층, 최고층 분배가 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가격이 적당한 건가 살펴보면 해당 부지가 아래쪽으로 있고요. 2021년 10월달 입주해서 거의 만 2년이 되어가는 이 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현재 8월 달에 거래된 거 보니까요. 5억대 후반부터 6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가격대가 비슷해 보이죠? 분양권 상태에서 최고가를 이렇게 7억대 초반에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입주를 2021년도에 했다고 하면 이때 이제 전국의 최고점을 돌파한 시점이라서 이때 거래가 될 리는 만무하고, 아쉽게도 이 단지는 최고점의 개념이 입주 상태에서,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아파트가 된 상태에서는 이렇다 할 최고점이 사실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까지 거래된 것이 최대 가격에서 약 30% 정도 빠진 금액이다 라고 추정도 가능하겠고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단지를 보면 2021년 2월 달에 입주를 한 계양 효성 힐링턴 플레이스, 개인적으로 가족이 여기 당첨돼서 분양권 상태로 매도한 이력이 있었던 이런 아파트인데
여기에 최근 실거래가가 역시 5억대 중반부터 6억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두 단지가 지금 실거래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나름 이 편한 세상은 작전역까지 조금 가까운, 근데 계양 효성이랬던 플레이스는 역과지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지하철 대신 BRT가 운행하고 있고 화곡동까지 바로 직통 연결됩니다. 그런 교통의 이점은 있는 계양 효성이랬던 플레이스.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인 작전역, 작전역에 바로 붙어있는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이 있습니다. 입주가 내년 3월인데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되고 있는 호가가 지금 6억대 중반 3층, 그 다음에 또 7억대 초반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분양가가 6억대 초반까지 가니까 이 두 차이는 1억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도 보이는 상황. 그리고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의 네이버 호가를 또 찾아보니까 7억대 중반에 전용 84 위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물건도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분양권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입주권이 있는 조합원 물량 자체는 별도로 표기가 돼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5구 타입이 조금 저렴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4평형 대비 34평은 분양가 기준에서 70%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물론 5구 타입이 조금 더 이제 70%를 초과해서 80% 가까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의 전용 84 기준에서 약 7억 5천 잡고 여기서 70%를 곱하면 약 5억 2,500이 나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59 타입의 가격은 중층이라고 하더라도 5억이 안 되는 거 봐서는 만약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59제곱이다. 이렇게 매수 팁까지 드렸습니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분양 당시 2년 전인데요. 이때 84 타입이 5억 6천. 앞에서 봤던 조합원 매물이 피가 3억 5천 정도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총 매수가 7억 5천이라고 계산한다고 하면 분양가는 5억대 중반이었으니 7억 5천이 되려면 발코니 확장비 등등 하게 되면 약 1억 7천 정도의 프리미엄 붙어있다라고도 역산할 수가 있겠죠. 당시 분위기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요. 인천 당해 접수만 해도 2만 명. 요즘에 이 청약 접수 건수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같은 날 그 해당 지역의 청약일에 기타 지역까지 청약이 접수가 같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청약금에서 뿌려주는 총 합계 청약 접수 건수가 합쳐집니다.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 시절에 분양했던 것은 1순위 날은 해당 지역, 2순위 날은 기타 지역으로 뽑았기 때문에 1순위 날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날 다른 기타 지역 1순위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집계 방법에 차이가 있다. 합계 차이를 요즘과 분위기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꽤 많은 청약 접수 그리고 그에 따른 경쟁률과 가점이 높았다. 이 위치적으로 보면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가 이 위치에 있고 바로 왼쪽이 가정동의 루원시티, 그리고 아래쪽이 상곡동 부평 쪽입니다. 그리고 서울 쪽과 인근이다라는 이 내용들은 서울과 가깝다, 직주 근접이다, 베드타운이다라고 또 보이는 지리적인 특징이 계양 스카이를 기준해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양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곡도 나옵니다. 가깝죠. 현재 BRT가 운영하고 있고 제일풍경채 위치는 이쯤인데 사실 BRT 정류장을 이용하기까지는 도보거리로 좀 멀어요. 그래도 BRT가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화곡역까지 간다. 7700번을 타면 배차 간격 5분에서 20분 사이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빠르게. 그리고 이 주변에 SBRT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 SBRT는 BRT보다 더 빠르고 세미 지하철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장지구하고 계양지구 3기 신도시들이죠. 여기를 잇고 서울까지 간다, 부천까지 연결된다, 이런 노선입니다. 지금 제일풍경채 자리는 이 작전역이 여기 있는 거 봐서는 이쯤 되겠죠. SBRT와 기존의 BRT 차이도 이제 살펴보시고요. 지금 수도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잠실 기준에서 보면 거의 고점 대비 92%까지도 올라오고 잠실주공 5단지도 88%까지 올라왔고 헬로시티도 85%까지 올라와서 반등세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 지금 분양을 하는 인천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도 거의 95%까지 올라왔고 여의도 한양은 초과했습니다. 목동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 상황. 그러면 이번 분양가는 오케이 전용 84 기준에서 6억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검단 신도시와도 비교가 되고, 이 검단 신도시는 김포의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하고 가격이 거의 정확하게 연동이 되는데, 현재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가격과 검단 가격이 같다. 검단의 상급지죠. 그리고 이 검단 가격은 계양 신도시와도 비슷해 보이는 이 시점에 지금 가격대가 6억대 중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호가는 6억 후반, 또 7억대도 있죠. 검단 신도시도 호반이나 금호 어울림이나 푸르지오 등등 찾아보면 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평구 자체도 그 인천의 상업지구 및 좌우로 직장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주거지 라인인데요. 지금 이 빨간색 점은 현재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분양 가격선을 표시한 것이고, 어디에 맞물려 있나 보니까 이 레미안 부평, 연식은 좀 됐지만 레미안 부평의 2020년도 상하반기 가격,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 언저리 사이에 있고요. 가정지구의 루원시티와도 비슷한 지점에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동의 루원시티, 지표 아파트 역할을 했던 계양 코하루 센트럴파크, 레미안 부평을 같이 놔두면 거의 그 가격 패턴에 연동이 있다. 그리고 현재 분양가는 회복하는 선에서 분양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인천의 입주 물량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 물량, 2024년 물량, 2025년 물량. 이게 인천 전체 물량이 아니라 보시면 계양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까지 인천에서 이제 몇 개 구만 뽑아내서 이렇게 본 거라서 다른 동구나 연수구 등 또 입주가 많은 동네들까지 합치면 더 많다. 이것은 항상 불안 요소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값을 싸게 매입해서 내 집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눌려있는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는 길 수 있다. 이게 입주가 겹겹이 쌓여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현재 세법 하에서는 단타,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서 4년 정도는 투자 기간이 확보된, 강제적으로 확보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빠르게 매도 기간을 잡진 않으셔도 됩니다. 35층까지 있는 거 확인, A블럭 35층까지 있고요. 오피스텔동 따로 있는 거 확인, B블럭 아파트만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단지 배치는 남서, 남동 위주 배치고 타워형 일부 작은 방만 북동향을 볼 수 있겠고 북서향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남서, 남동 위주 배치인데 타워형 일부는 북동, 북서향을 볼 수 있는 타입들 일부 있다. 수영장 가까운 거 너무 좋죠. 공원도 산책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먹고 산책하고 집에 들어가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블럭 크게 보시고 B블럭도 크게 보시고 타입인데요. 타입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뽑아놨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또 이 모델하우스를 보시게 되면 침실 1을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꾸며놨어요. 드레스룸으로. 그럼 84A 타입인데 방, 침실, 방 2개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도 됐고 물론 시스템장을 안 하고 방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베이 판상형 공간이다. 드레스룸도 작죠. 요즘에 정비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평면을 뽑아댔어야 되냐라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평균보다 조금 아쉬운 그런 평면도. 84B타입은요 4베이 판상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코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코어라는 것은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가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부분을 합쳐놓은 이 코어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주방이 맞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완벽하게 4베이 구조는 아니다. 근데 대신에 방 하나, 둘, 셋, 네 개는 같은 향을 보고 있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팬트리 복도에 있고요. 드레스룸도 여유로운 거 봐서는 사실 A타입보다 B타입의 활용도가 훨씬 더 좋게 보입니다. 인기 많겠죠. 84C타입 전형적인 타워형, 현관 들어와서 현관 창고도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고 팬트리 그리고 침실 2개는 드레스룸 별도 있습니다. 타워형인데 이런 죽은 공간을 좀 살릴 수 있는 것도 고민한다고 하면 다른 이제 수납 공간도 활용해서 되게 짜임새 있는 평면일 것 같습니다. 84D 타입 이거는 B블록만 있는 거죠. 침실이 하나, 둘, 셋 개인데 알파룸을 별도로 제작해서 시스템장, 침실 1 안쪽에서는 드레스룸. 너무 좋네요. 그쵸? 팬트리를 쪼갠 것도 아니고 그냥 방 하나의 개념으로서 수납을 다 소위 말해 때려 넣을 수 있다. 이런 공간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75A 타입. 아까 84A 타입의 조금 작은 형태인데 역시 방 하나를 시스템장으로도 표시한 모습. 75B 타입은 84B 타입의 조금 작은 형태로 보이고 드레스룸 일부 주었습니다. 역시 4베이 판상형으로 보이나 주방창은 없습니다. 74C 타입.
84에서도 타워형이 있었죠. 84 타워랑 비슷하고 침실 1에 드레스룸 있는 거 좋고 안방에 드레스룸도 물론 있습니다. 59 A 타입, 59 A 타입 침실, 59 B 타입 침실 이거를 다 시스템장으로 짜놓은 모습. 이렇게 해서 계양 신도시 인근에 있는 제1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를 봤습니다. 이번 분양은 이 동네에서 사실 오랫동안 비어있는 땅으로 언제 공급이 될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더 도움이 되길 바라시며 당첨이 되신 분들은 댓글로도 좋은 소식들 많이 올려주세요. 이상 원룡이었습니다.